국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감사 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탄 공단 산업단지 그 입구 옆에 보면은 시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네. 거기에 이제 민원이 뭐냐면은 주차장이 협조해서 어린 아이들이 등원, 그러니까 학원 어린이집에 이제 올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아마 태워다가 이제 거기 어린이집 내려주고 또 끝난 시간에 맞춰서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들 태우러 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이제 그 민원을 제기를 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총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12분, 거기가 이제 산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그 도로가 사실 그 공단에 출근해서 그 출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 차량들이 굉장히 그 좌우로 가변 주차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은 현장 갔다 오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주차장 문제. 그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이제 네. 주차장 때문에 간 건 아니고 이제 거기 과속하는 것 때문에 예, 예.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 관련 어린이집 관련과가 어디죠? 여성 보육과로 아동 여성 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관장하시는 거죠? 제가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조금 심각한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에 출근하시는 선생님들, 여성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고 원장님도 이제 대부분 아마 거기에 차를 다 주차를 못 하고 한 4대 정도는 이제 주차를 한 거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주변 어디에 이제 예각에 주차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차가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어린이를 내려주고 차가 돌아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전방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릴 데가 없으니까 후방으로다가 차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측에서 통행하는 차량에 접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과속 카메라 설치하고 방지턱 설치를 제가 요구를 드렸습니다. 여성보육과 과장님 말씀이 절차를 밟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래야 1년, 뭐 기름은 2, 3년. 평택 시의 행정이 지금 현재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관련과에다 말씀을 드렸더니 뭐 녹지라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등등 안 되는 제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미 공단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 주변에 땅이 지금 토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출산 관계로 우리 국내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사실 어느 한 가정에 보배식으로 뭐
남녀 구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아이들이 공부하고 즐기는 어린이집을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뭐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항상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 확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현재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시간과 관계없이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그 안에 시설주가 해야 됩니다. 그 시설 안에다가 해야 되는데 밖에다 하는 것은 바로 도로이기 때문에 공단 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안전한 데로 뭐 어린이집을 옮기던가, 예?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카메라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설치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는데요. 그 조만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뭐 거기 어린이집 주변에서 뭐 등하교 아이들 등원이나 하원할 때 교통사고가 절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은 관련 그 과장님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뭐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린이집 이전 문제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가족 방지턱이나 가족 카메라 부분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들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대로 임시 주차 시설을 꾸미든지 해서라도 장기를 요하는 그런 사업의 어떤 그 궤도에 들어있는 임야예요. 장기 사업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거는 5년 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장기적인 계획이고 하루가 시급하고 당장이 급한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답변백이 저희는 들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여성보육과라 거기 관련된 산림도 뭐 푸른도시 사업성과 그쪽하고 공원과하고 뭐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바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쪽 이제 관련 부서들이랑 이제 협의를 좀 해보고요. 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는지 현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차량이 뭐 통계상 나온 게 약 한 33만 대 정도 돼요. 4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약 한 6,500대 정도가 차량이 증가가 됐는데 6,500대의 차량의 면적이면은 우리 대중교통과장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한 대당 면적이 얼마입니까? 뭐 주차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5 곱하기 아니, 주차 담당이세요? 교통행정과장님이? 2.5 곱하기 5를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한 12.5, 한 서너 평 정도 될 겁니다. 3평 정도. 예, 예. 그 6,500대면 몇 평이에요? 19,000은 한 2만 평 정도 나오네요. 네, 네. 그러면 지난해 2022년 12월 30일 이후로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만 평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됐습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는 거는 이제 네. 공공의 목적으로 확보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수용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 수용차 또 이제 건물 짓는 경우는 건물주가 이제 하는 게 맞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공영 주차장 짓는 거는 모든 대중이 쓸 수 있도록 이제 뭐 교통이 혼잡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곳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 수용차를 샀다거나 아니면 화물차, 뭐 버스 뭐 이런 경우는 본인 사업주나 이런 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든 뭐 공동주택에서 하든 2만 평에 대한 주차장이 확보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까지는 뭐 저희가 일일이 다 이제 건축 허가 나가거나 할 때 이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몇 평이 확보가 됐는지까지는 뭐 저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평택시의 지금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보시면은 9쪽이 되겠어요. 9쪽 자료 9쪽이 되겠는데 지게차가 3,536대, 굴삭기 포크레인이 2,023대, 덤프트럭이 860대, 콘크리트 믹서 트럭, 레미콘 트럭이 673대, 뭐 로우더 450대, 로우더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이동 수단이 많지 않은 그런 장비지만은 이 기타 724대는 뭡니까? 여기 지금 분류해 놓은 그 외에 네. 다른 종류에 해당되는 게 기타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다 차고지가 있는 거죠 현재? 네, 주기장이 있습니다. 차고지가 다 있죠. 예, 예. 건설기에 등록할 때 다 차고지 현황까지 다 넣고서는 허가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에 대한 그 차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저희 그 상권위에다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비들이 물론 차고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마 거의 노상 주차장 주차를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뭐 좀 한적한 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약간 그 도로 노면 그 좀 넓은 데 이런 데다가 장비들을 많이 대는데 제가 그 본인 컴퓨터 메일을 보니까 불법 화물차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의원님들 메일도 다 들어갔을 텐데 지금 뭐 그 갓길 주차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힘들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고 이게 이제 평택항 쪽에 이제 민원이에요. 아까 그 사진도 제가 봤는데 사진은 제가 촬영 안 했는데 이런 현실이 여기하고 니꼬로가 된다. 등록 건설기계 등록이나 이런 걸 다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시지만은 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수습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단 주차, 불법 주차, 밤샘 불법 주차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지금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을 넓히겠다, 주차장을 건설 장비나 담프 트럭이라든지 중장비를 위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사업 보고서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이제 그 화물차에 대한 그 주차장 이제 차고지 확보 계획은 그 현재 이제 그 저기 평택항 쪽에는 그 해수부 땅을 저희가 무료 임차해서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과장님 평택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평택시 의회가 여기 중앙동이죠, 서정동이죠, 서정동. 서정동에 주거를 하고 계신 분이 차고지가 없어서 등록은 평택항에다 했다고 치자고요. 등록을. 그러면 장비는 거기다 두고 출퇴근은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평택항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왕복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뭐 한 여기서 가면 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다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은 북부는 북부 지역에 대한 중장비에 대한 덤프트럭에 대한 공영 주차장, 남부는 남부에 대한 공영 주차장, 서부는 서부에 대한 공영 주차장,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놓은 거지. 예? 이분들이 차고지 등록할 데가 없으니까는 뭐 안성이나 오산에다 등록할 수도 있어요. 성안에다 등록할 수도 있고 둔포에다 등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차는 거의 평택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전국의 교통사고 1위, 교통사망자 1위가 평택에서 꼬리를 못 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까? 왜? 도로 개설에 대한 그런 사업은 몇백억씩 예산을 세우시면서 현재 움직이는 중장비에 대한 주차할 뜻이 없는 이런 현실에서 왜 그런 예산을 못 세우시냐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 주신 것 같이 저희도 이제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좀 공감은 좀 저희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예산 문제나 부지 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좀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나름 더욱더 고민을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시의 시의원분들이 18분이 계세요. 18분이 다 지역구가 다 틀립니다. 평택의 25개 읍면동에 18분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다 틀려요. 공통된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된 민원 접수. 그거는 곧 집행부가 무관심하고 있다. 직무유기다. 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지역구 의원들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모든 민원은 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접수가 돼요. 해다 안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행정감사 기관이나 평상시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 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각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해결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세우는데 5개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 20년 계획 이 계획에다 넣으면은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장기 미집행으로 20년 지나면 다 없애버려요 또. 백만 인구의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겠어요? 평택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질계동 공영 버스 차고지 지금 그 브레이 산업단지 연결도로 어떻게 설계가 들어갔나요? 네, 송탄 출장서 하고 있고요. 먼저 그 추경의 예산이 반영돼서 실시 설계 영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편도 미차의 왕복 미차선 계획이죠? 4개 차로로 좀 계획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해 없는 우리 평택시 뭐 인해서 수소차,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 정차를 시켜서 거기에 그 차고지가 필요한 거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중부권 버스 차고지에 대한 그 위치는 현재 실정으로서는 입출입로가 비좁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브레이시티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일본 국도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하고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계획은 그 지제역 더샵 아파트 지제초등학교를 경유해서 40번 국도 지하 차도를 통해서 하루에 150대에서 200대 이상 버스가 왕림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고 있어요. 시민에 대한 안배는 안 하시고 왜 이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지금 그 진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다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사업의 중요성은 아마 뭐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셨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7개 산업단지 쪽, 그러니까 브랜시 쪽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를 같이 저희도 이제 확장을 해서 그렇게 그 이제 진출을 할 때 그쪽에 더샵 쪽으로 해서 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지역구에 우리 이윤아 의원도 계시지만은 아마 그게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지제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거기 교장 선생님이나 관련된 그 교사님들도 민원을 제기를 했을 것 같고 더샵 아파트의 지금 현재 운영 체계가 다 뭐 동대표분들이나 뭐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될 것 같고 그 옆에 현대 힐스데이트 지제역 현대 힐스데이트 주민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민원에 앞으로 추가적인 민원에 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차고지에 대한 그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브레이스 연결도로 그거를 빨리 개설을 하든지 해서 그 방향으로 가셔야지 지금 현재 계획하신 대로 진출입로를 계획하신 대로다가 그거를 개통을 한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간 그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그 무상 주차장에 대한 부분 지금 그 세교 지역에 그 세교 도시개발 지역이죠 그쪽이 거기 지금 무상 주차장이 지금 장기 주차가 굉장히 심해요 장기 주차가 그래서 뭐 유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은 몇 건을 더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유료로 다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손하명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저희 손하명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기장 그 관련돼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업을 하는 담당과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다수의 차량을 등록하거나 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건설 기계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업이 있을 텐데 그 담당하는 데가 차량 등록 사업소하고 대중교통인가요? 화물차. 그러니까 예, 화물차든 건설 기계든 뭐 아니면 다수의 차량을 등록하는 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거를 어느 관련 과가 거의 담당을 하시죠? 다 나눠져 있는데요. 예, 예. 지금 건설 기계 등록에 관한 거는 이제 저희가 번호판 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대중교통가 개별 화물이나 일반 화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손하명 위원장님 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화물차나 여러 가지 건설 기계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기장을 필요해 가지고 이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장의 등록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부지가. 네,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업은 또 그 주기장에 저기 토지가 없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기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는 또 어디 근처에다가 또 이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좀 근거리보다는 좀 먼데 원거리에다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출퇴근하기에 거리가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대부분이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인근에 있는 갓길이나 이런 데다 많이 세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고가 많이 그런 데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런 거를 혹시 관리 뭐 현장 이런 거 관리 현장 방문해서 관리한 적이 있나요? 뭐 실태조사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네. 그 밤샘 주차 단속을 합니다. 아, 주차만 단속하고 주기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단속 가가지고 잘 거기서 차량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는 실태 조사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이제 주기장에 관련돼서. 차고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제 못 하고 있고요. 워낙 많으니까 못 하고 있고요. 이제 밤샘 주차 단속하면서 이제 계도를 하죠. 등록된 차고지에다가 주차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하고 저기 주기장에 대해서도 좀 주기적으로 뭐 계속 뭐 인원이 동원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군데를 예를 들어서 찍어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고 거의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나름대로 이게 또 자발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네, 참여해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안전건설 교통부 세출결산액이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되는 편입니다. 그렇죠?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결산 금액 3,286억이었고요. 그 전에 2021년도 그러니까 예산액이 세출결산액이 많았어요. 4,456억. 그렇죠? 예산이 많았었던 게 이유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재난지원금이, 안전지원금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 4,456억을 예산 집행을 하면서 지출액이 82.4%, 3,673억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2월액이 16.8%, 747억 정도가 이제 2월이 됐는데 이제 집행률은 괜찮습니다. 2021년도나 2022년도나 2021년도 같은 게 99.2%, 2022년도가 이제 98.4%. 집행률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2월액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2월액 비율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월액이 한 16.8% 총 예산에서 2022년도가 2월에 19% 정도. 도시국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죠? 비율적으로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156억밖에 안 돼요. 2021년도 156억, 2022년도 160 몇 억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지금 이제 우리 안전건설 교통국하고는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20배 정도가 더 나는데. 그러니까 2월액 비율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있고 또 하나는 보면 뭐 명시월이나 계속비 2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충분히 인정을 하죠. 이건
저 실행 부서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사고 이월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 사고 이월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집행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월 예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먼저 이게 첫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금년도에 해보니까 이런 2월에 지적 사항하고 체납 징수액 지적 사항하고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15년 동안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매년 15년 연속 지적 사항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금방 바뀌진 않겠지만 15년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야 이거 매년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에이 뭐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시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를 표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제가 행감 때 이제 지적했었던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추진계획 주치사항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작년 11월달에 이제 행감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지적을 좀 했었어요. 읍면동 100% 대피시설 100% 이하의 미만 지역에 대한 이제 추가 확보 요구를 하셨는데 한 10개 정도를 더 추가 지정하셨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10개 정도가 지금 10개 정도 늘었죠? 23년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도 모자르는 곳이 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곳도 있고 그렇죠? 지금 모자라는 곳이 현덕하고 오성인데요. 그렇죠. 현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달 준공 예정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하나 생기면 거기는 100% 해소가 될 것 같고 오성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인근 뭐 청북이나 고덕이나 아니면 안중 이쪽으로 임시 대피소를 그쪽으로 지정을 일단은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100% 적어도 이제 대피시설 100% 이상이 확보가 되면 그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 충분한 이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죠? 어디로 대피할지를 모르잖아요. 뭐 앱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데 충분히 그런 홍보를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될것 홍보해서 예,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31개 시군 중에서 방독면 확보율이 뭐 끝에서 몇 번째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73.9% 정도가 나와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4월까지 해서 98.48%로 이제 끌어올렸어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확보하셔야죠. 그래도 그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100% 이상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피시설 내에 민간 대피시설 내에 응급처치 키트를 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비치하실 예정이라고 이제 답변이 왔어요. 이제 비치를 혹시 하신 데가 있나요? 저기 최근에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2개소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그건 예산이 뭐 어느 정도 지금 수반이 되나요? 이게 저희가 벽걸이형으로 비상 응급 세트 저기 하는 게 한 20만 원 소요될 것 하나에?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최소한 뭐 3개, 4개 정도 한 아파트에 그렇게 저기 되면 추경이 한 1억이나 아니면 뭐 1억 정도 해서 한 4개 정도는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상황이 발생이 안 됐을 때에는 전혀 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일단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 구호 키트 같은 게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비치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해서 재공인 추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재공인을 뭐 안 하시기로 하고 다 끝나신 거죠?
예, 마무리되신 제공인은 안 하기로 하고요. 대신 저희가 그 매년 행안부에서 그 지역 안전 지수라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섯 개 분야인데 그 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TF팀을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구성해서 경찰서, 소방서, 뭐 보건소 관련 부서 등과 함께해서 그 지속 추진해서 뭐 그 안전 지수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그 전년도에 세교 지하철도 누수 문제가 굉장히 문제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장 실사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좀 항의도 하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뭐 공사가 어느 정도는 좀 되긴 된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허접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완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누더기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보수 중에 아직도 있고 이건 예.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이제 육교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의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행률을 전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 좀 반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가 이제 운행률이 좀 더 추가 상향 조정이 된 것 같고요. 뭐 금년도에 이제 바우처 택시도 이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지역 교통 약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행률 향상에 좀 일익을 좀 담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영업용 화물 유가보조금 환급 부정수급 환급을 좀 잠깐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부정수급의 유형이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어디였지? 영업용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네. 이제 환수로 조치를 하는데 어떠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실질적으로 운행한 거리하고 또 이제 주유한 거하고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저희가 환급을 합니다. 이게 환수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할까라고 해서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뭐 그 부정수급 자체가 유류비 지원 카드를 받아가지고 개인 승용차에 집어넣고 그렇죠? 이제 주유소하고 담합이 돼서 주유비를 이제 할인받는 유형 그리고 또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그냥 그대로 수령하는 경우 그러니까 운송 그 네. 폐업 신고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국토부 같은 데서는 그런 이제 데이터 기법을 동원을 해서 이제 부정수급을 찾아내는데 네. 평택시에 이제 부정수급 환수 조치한 게 있어요. 2020년부터 3개년 거를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2020년도에 적발이 굉장히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 금액이 월등히 많아요.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았던 사유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10만 원 정도예요.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2020년도에 8,58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많았더라. 이 사유를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그건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좀 요 사유를 확인해서 한번 찾아서 한번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는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도 좀 바로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 화물차 영업용 화물차 부정 수급 환수액이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2년도 경기도 31개시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을 그러니까 지급하고 환수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평택시가 세 번째로 많아요. 부정 수급 환수 금액이 부천이 1,115만 원, 이천이 1,063만 원, 평택이 716만 원으로 세 번째로 많더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그 화물차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는 게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시보다 일단 개발 사업도 많고 또 이제 저희는 평택항이라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그 화물차도 이제 등록된 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한번 그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버스는 뭐 통계가 이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경기도에 뭐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대한 이제 부정 수급도 정확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부정 환급은 사실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당연히 뭐 유가 보조금을 당연히 지금과 같은 예처럼 당연히 환수 조치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일정 기간 동안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를 당연히 뭐 중지를 해야 되겠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당연히 네네. 뭐 그런 조치를 취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부정 수급에 가담하는 주유소가 또 있다는 상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유소에 대한 어떤 제재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조직적으로 심하게 예를 들어 한다라면 이런 건 형사고발까지도 충분히 취해야 되지 않을까. 선량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해서 정상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다. 이런 부정수급자들에 한해서는 그렇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8천여만 원에 대한 부정 환급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좀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할 조례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국 전체적인 조례는 좀 한 숫자는 뭐 쉬운- 파악은 네, 못 뭐 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저 찾아보니까 56개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의 조례가 많아요. 그렇죠. 몇 개인 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시행규칙까지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25개. 열 몇 개 아니에요. 25개. 거기에 이번에 우리 김산수 의원님 그 조례 제정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6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 줄 혹시 파악하셨어요? 그럼 잘 모르시죠?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 자체가 약간 비효율적이다. 이건 제가 행정부를 질타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어느 정도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 조례가 25건이 있고 위원회가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조례가 이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제정을 하려고 할 때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굉장히 많이 남발됐더라. 그러니까 유사한 조례도 많고 중복되는 조례도 많고 또 비활성화된 조례.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않는 조례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위원회는 당연히 또 마찬가지고. 위원회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2018년인가 19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적어도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활성화된 조례는 폐지를 한다든지 비활성화된 조례나 위원회가 있으면 활성화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 이건 잠깐 세워놓겠습니다. 위원회가 이제 14개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뭐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뽑아 보니까 그렇더라.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 14개 각종 위원회 무슨 자문단 무슨 평가단 이런 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활성화된 위원회가 몇 개 없어요. 안전관리위원회가 제일 메인 위원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5번 한 거밖에 없어요. 2022년도와 금년 4월 30일까지 한 번도 대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더라. 안전정책 실무위원회는 이 소속 실무위원회죠. 분과위원회. 그럼 서면 3번, 대면 5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뭐 대면 3번. 재난관리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서면 6번, 대면 없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이거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 허가 기준에 이 위원회가 가동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65회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제일 많은 위원회 개최 횟수가 있었어요. 이건 다 서면으로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도 또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보안관을 임명하는 조례거든요. 이 안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이 안전보안관만 집어넣으면 조례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살짝 삽입만 시키면. 왜 조례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관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자문단도 있고 평가단도 있고 있는데 한 번도 1년 반 동안 안 해. 그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에 1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면 이것만 하다가 1년 다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타 지역의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이라고 해서 유사 중복되는 조례안을 다 하나로 다 집어넣은 조례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를 좀 통폐합도 좀 시키시고 각종 위원회도 중복되고 하는 그런 위원회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신 게 어떤가라고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당장 뭐 안전도시위원회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안전도시위원 조례. 예.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사한 조례 같은 경우는 뭐 그 문구를 딴 데다 하나 넣어서 뭐 그러니까요. 활용 가능하거나 이런 거는 올 하반기 중에 좀 정비를 해서 이거는 예, 정비를 하시는 게 하도록 맞을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조례안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조례안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들도 많이 그렇죠. 중복되고 중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정비를 해서 예. 하반기까지 정비를 좀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 조례, 안전 관리 기본 조례안에 이런 걸 다 묶어서 집어넣게 되면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위원회도 줄일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안전 총괄과장님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조금이라도
업무를 좀 덜어드리려고 제가 제의를 하는 거니까 좀 선처를 해주시고요. 이 안전과 안보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나 뭐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섣불리 정리를 못 하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이렇게 많은 걸 관리하다 보면 행정력 자체가 낭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과다한 조례, 과다한 위원회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정비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행정적 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이거를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의회에서 이런 거를 거꾸로 제의한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거죠. 그렇죠?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마무리 그만 할게요. 예, 금방 하니까 10분만 하면. 건설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세교 지하차도 누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 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은 나중에 이제 그 수탁을 받아서 본인들은 이제 뭐 그 하자 보수하고 하는 거에만 이제 매진하고 있고 이 뭐 원인 규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책임 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의 그 지평부 대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지금 이제 인수인계 과정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 하자 관련된 부분들이 도출이 돼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질타를 좀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그 질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대책을 세워 나가는데 다만 이제 그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그 보완적 성격의 어떤 투자밖에는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한된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어떤 대안으로서 그 유출수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이런 공법을 지금 도입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1차 했는데 그 1차 한 결과를 또 보시고 마무리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또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한 부분이어서 도시공사에 요구를 해서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봐도 좀 이제 신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미관상으로나 이런 부분들 이제 보기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보완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수공사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이제 인수인계가 들어오면 관리부서로 인수를 할 계획으로 이제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순간순간의 어떠한 그 임기응변식 보수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교 지하차도는 그 이 철도를 기점으로 해서 고독 신도시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리고 그 지하차도만큼은 평택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 있을 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작점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허접스러운 그런 그 모양새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리고 하자보수 비용 가지고서 자꾸 이제 그 하자보수 업체에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자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행감 때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덜 나올 수 있게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고속화도로 그 민간 투자 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공사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동부 고속화도로는 지금 이제 1구간은 보상이 금액 기준으로 한 48.2%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2구간은 그 89.7%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공사 추진 현황은 이제 5월 달 기준해서 109가 19.34%가 진행이 됐고요. 209는 13.1%로 약간 19%, 13%? 예, 그렇습니다. 보상 진척 사항은 지금 이거 자료로 보면 뭐 한 면적도 반, 보상 금액 한 58% 정도.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난항이 있죠. 예, 그간의 이제 보상 그 평가 과정에서 LH에서 지금 보상 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상금 차이 평가 금액의 차이가 좀 있어서 재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상이 빨리 돼야 공사가 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2024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 감사 자료에는 올리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 진척 사항을 가지고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어렵지 봐야죠.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약 내용 변경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이 아직 그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준공 일자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이 동부 고속화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오산에서부터 평택까지의 어떠한 그 교통난 해소에 정말 이익을 담당할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보상도 늦어지고 공사도 진척 사항이 이제 진전이 안 되면서 결국 뭐 상대적으로 피해 입는 건 다 평택 시민들이 다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진척 사항도 좀 더 챙겨주셔야지. 내년 12월 공사 완공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감사 자료는 있는데 실제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 공사 상황도 19%, 13%로 아주 저조한 상황이고 보상도 실제 뭐 58%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난항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업자 측과 저희 이제 부서하고 정기적으로 미팅도 갖고 있고 이거를 진척 사항들을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저희가 관심을 이제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송탄 지역에서 평택 소사벌 지역까지 출퇴근 시간에 가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저 오산이나 진위 같은 데서 오면 더 오래 걸리겠죠. 예, 같은 그렇습니다. 평택 안에서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건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이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빨리 진행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주시고. 월간 공정회의라든지 그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그 육교 관련해서 불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육교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좀 파악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육교 존치 뭐 다른 것도 같이 했겠지만 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희가 그 2022년도에 그 주요 사거리 주변에 보도육교 철거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다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정동에 보면 서정역 바로 위에 갈평고가 육교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제 노후가 됐고 기존에 이제 그 지하차도가 있어서 실용성이 없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로 모두 판정이 났고요. 그 의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육교와 횡단보도가 있는 게 5개소 같이 좀 혼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소사벌이라든가 뭐 현촌 용인 지역에 아마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안전 문제 기부 체납 같은 거 그런 가지고. 것 때문에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육결액이 요즘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거를 이제 치우쳐서 설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런 시설들은 아직 내구년도라는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철거까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노후되거나 이런 안전 요즘은 이제 그 6개월을 계속해서 신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6개월을 이제 가급적 지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통해서 노후된 시설을 좀 철거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도 검토하겠고요. 뭐 무작정 뭐 철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뭐 그 횡단보도와 육교가 같이 잔존하고 있는 게 혼용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미관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두 개를 같이 관리를 하면 비용에도 예산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철거를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효율적인 관리가 결국은 다 필요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거를 결정하면 과감히 철거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슈화 좀 되고 이슈화가 있습니다.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지금 뭐 도로관리과에서는 이 주차 존을 900만 원을 들여서 뭐 다 뭐 만드신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900만 원 갖고 될 사항은 절대로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주차존은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하고 연계돼서 주로 이제 역 주변에 기존에 이제 자전거 주차장 거치대가 있고 그 주변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차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주차선을 구획을 했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좀 검토하는 부분도 지금 이제 하나당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이상 이제 이게 소요가 됩니다. 시설로 설치된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방면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주차존은 개인 소장형 그런 그 킥보드 그 주차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거점별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특히 이제 전철역에 전철 타고 오신 분들이 킥보드 타고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주차존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전거와 같이 혼용돼서 뭐 지제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지제역은 뭐 정신 없습니다. 그는 뭐 엄청나게 좀 혼잡한 상황이고 저는 이제 개인형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그 이동 장치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상업용 이동 장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000 몇백 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업체가 한 5군데 되고. 네, 3,30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건 허가제는 아니고요. 신고제죠. 네, 네. 사업자 등록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 허가는 없습니다. 이게 사용 연령이 몇 세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 도로교통법상에 만 16세 16세 죠. 이상부터 그렇죠. 운전면허 또는 언동기 면허 취득자만 이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걸로 돼 뭐 있습니다. 앱에 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앱을 사용을 해서 열어서 이게 해제를 하고 이제 탈 수 있는데 문제는 면허가 없어도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나 부모님 운전면허증 번호를 갖다 집어넣고 젊은 청소년들이 타더라.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규제를 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 이용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쪽에서 이제 그
그 뭐 헬멧 착용이라든가 무면허라든가 아까 2인승 이상 탑승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 우리 어린 어떤 청소년들이 타면 어떤 학생들이 타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경찰서 같이 협력해서 좀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 그죠? 첫 번째.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타게 돼 있는데 차도에서 무서워서 거기 안 타고 전부 인도에 올라와서 다 타고 있어서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 또 타다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냥 가는 주차 문제. 제일 심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상업용 이동장치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헬멧이 없어. 헬멧을 안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위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찰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침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검토는 좀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제 관련 업체들 이제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이제 간담회를 갖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지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관리에 좀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그 어제 그제 제가 그 지하 주차장 그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그 경사각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부설 주차장도 있고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평택에 뭐 조례 근거해서 이제 더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이제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기존에 193개의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93군데의 기계식 주차장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100%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이제 미처 확인을 다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 기계식 주차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네. 매월 통보가 옵니다. 이제 검사 대상이 되면 통보 옵니까? 예, 매달 근데 193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여부가 전부 5로 돼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알 수밖에 그렇게 없는 게 알 수밖에 예. 없으신가요? 이거 예. 다시 한번 좀 파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네, 운영이 다 되면 좋죠. 네. 좋은데 이게 과연 100%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면 조사를 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행정처분을 한 결과물이 혹시 있어요?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하는 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 이제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검사를 안 받았다고 조치하라고 온 게 지금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 2, 3년간 없기 이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예, 좀 별도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월요일 날도 이제 도시공사 그 위탁 업체에 대한 점검을 잠깐 했을 때에 그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교통정보센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점검을 한 적이 있는데 교통정보센터가 7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7억 5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5억 정도가 전체 예, 인건비에 그렇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운영비 이런 사무비로 예, 예. 이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어제 그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정보센터의 어떤 그 운영 예산비가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한번 그건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알고 과장님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인건비가 이제 5억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금 인원이 6명이 이제 상용으로 이제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기간제 또 좀 있는 거 같고. 기간제도 일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어차피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계속 이제 운영하는 게 늘어날 건데 저희가 이제 ITS라고 이제 그것도 이제 네. 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제가 여쭤보려고. 이 ITS 구축 사업이 300억 사업이에요. 네. 그 뭐 의지를 갖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 ITS 사업을 구축을 하면 교통정보센터로 다 위탁하시는 거죠. 이 네, 사업 그렇습니다. 내용도. 예, 예.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편리성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편리성이. 중요한 게 이제 그 ITS 시스템이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이제 사고 다발 지역이라든가 교통이 네. 막히거나 이런 거를 계속 데이터가 누적돼서 네. 그런 곳을 이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편리성은 무엇인지. 이제 막히는 제일 구간 먼저. 예를 들어 이제 막히는 구간이 이제 덜 막히게 되겠죠. 이제 덜 그런 걸 막히게 조치를 하고 된다. 이제 조치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긴급 재난 시스템 그래가지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돼서 이제 긴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병원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성모병원하고 이제 크게 굿모닝 병원하고 이제 협약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소방서 같이 해서 협약이 돼 있는데 차량이 이제 갈 때 긴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앞에 신호등이 걸리면 차가 다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긴급차가 가도 앞에가 막혀 있으면 비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란불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자동으로 기능이 있습니다. 바꿔줘요. 예. 실험을 했는데 제가 같이 탑승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가 주말 근무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근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ITS 이런 구축 사업이 실행이 되게 되면 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긴급상 뭐 소방하고도 같이 이제 연동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야간에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좀 당직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거 같은 생각을 경우는 하는 이제 거예요. 자동으로 앱으로 그렇습니까? 실행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제 그 센서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센서를 앱을 키면은 자동으로 지금 바뀌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가 그 긴급 그러면은 그 뭐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주말이나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긴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앱으로다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 그러니까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지금 또 한번 잘 검토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추후에는. 예, 예.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 사업소 그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을 잠깐 보니까 전체 그 체납자에 대한 그 동료 우편 그러니까 우편으로 이제 독려하는 문서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 2,679만 원을 집행을 하셨던데 몇 건이나 고지하신 거예요, 1년에? 건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2,670만 원 이거 그 문서 처리가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뭐 등기를 당연히 보내시기는 하겠지만 문서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 같은 거는 구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지금 문자 발송도 하십니까? 문자 발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이렇게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뭐 우편료가 사실 뭐 적지 않니 들어가는데 뭐 문자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좀 잘 확립을 해서 고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네, 직원분들한테 지급하는 게 2,600만 원 정도에 대한 그 포상을 하셨어요. 이게 몇 분에게 이거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그 검사팀에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계약직인데 그 직원한테 이제 그 징수율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을 인센티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인데 그러면은 급여는 없고 이거 다 인센티브제로 합니까? 급여는 그런 건 얼마나 아니고요. 급여는 얼마나
지급을 하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이게 될것 한 같습니다. 사람한테 예. 징수 포상금이 이렇게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2,600만 원이? 네. 이 징수 포상금의 지급 내역하고 네. 이 징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 직원분의 급여 내역하고 죄송하지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상금 글쎄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어떤 식으로든 아까 좀 몇 가지 지적을 좀 했었는데 내년 행감 때에도 이런 뭐 시정하실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시정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시정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것들 뭐 정기토록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내년 감사 때 오늘 주신 말씀들 다 좀 해결을 하고 조치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만, 예. 제가 일단 두 가지만 잠깐 좀 아까 제가 좀 준비를 했던 건데 좀 이은하 의원님께서 좀 얘기를 하셔서 잠깐만 좀 추가 질의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점검 차원에서 저기 동부 고속화도로 민자 투자 사업 있잖아요. 80페이지인데 여기서 워낙 많이 언급이 되셨기 때문에 잠깐만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BTO 사업이잖아요. BTO 담당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예. BTO 사업이 뭐죠? BTO 사업은 그 민간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시설을 하고요. 일정 기간 그 시설비를 운영비로서 이제 요금을 통해서 환수해가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민간이 건축을 해서 소유권을 공공이 이전을 받아서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 방식인데 이 거기에 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 없다는 의미가 좀 어떤 의미죠? 그게? 예, 이제 저희가 그 지금 교통량을 예측해서 네. 교통량에 따른 이제 운영 수입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출발을 이제 인가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교통량이 이제 그게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못 미치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보전을 안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가 났을 때 손해 보전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 이은하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제가 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몇 가지는 했는데 이제 위원회가 우리 저기 일단은 평택에는 혹시 몇 개 위원회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서 시에서 받은 거예요. 이 두꺼운 이 책자 같은 게 이게 지금 173개예요. 173개. 근데 거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관련 부서들만 있다고 보니까 모르실 거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위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조례도 또 불필요한 조례 아까 언급하셨지만 불필요한 조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존속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책자처럼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 이유가 이게 다 예산이에요. 보면 예산. 그렇죠? 왜 예산이라고 하실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단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이제 보여지는데 당연히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불필요한 위원회의 존속 여부하고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서 폐지도 해야 될 거고 있을 조례도 폐지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도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불필요하거나 그리고 혹시 위원들이 구성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혹시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 드릴게요. 14개 아까 위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관련 부서에는 10명에서 40명 정도가 돼요. 적게는 10명, 많게는 40명.
과연 이제 이게 적절하게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아마 한정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을 채워가지고 많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텐데 때로는 그게 너무 불필요한 인원이 조례에 담다 보니까 과중한 인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오시지도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적절하게 다 전체적인 관련 전체적인 평택시에 있는 거는 이제 관련 부서에서 관련 과에서 점검을 하셔서 불필요한 인원이나 너무 과중해가지고 인원이 편성됐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이 없애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기 때문에 이 아까 이은하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길 나름대로 이제 저도 지금 추가 질의로 얘기를 드린 거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가 14개인데 지하안전위원회는 대면 3회 개최했고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위원회는 대면회의 3회 개최. 그러니까 2022년 2월 21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서면으로 64회를 했어요. 64회. 나름대로 이제 뭐 이유도 있겠고 뭐 코로나가 뭐 아직 저희 끝나지 않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이 대면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대면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절한 의견이 나와서 결과가 도출이 돼서 그걸 갖고 반영을 해야 문제성이 덜 없는데 이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의원들이 그럴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서면이 심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메일이나 아니면 저거 찾아오셔가지고 받으러 오시면 그걸 우리가 검토를 해도 정해져 있는 거를 갖고 사인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가가 거의 일정하게 다 가로 나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면 심의해가지고 가부를 봤을 경우에 거의 한 99.9%는 가로 다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어요. 서면은. 근데 대면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의견을 개진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서 서로 의견 개진을 갖고 충분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그래서 서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거, 서면이 아니라 대면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일단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일단 이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